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책은요, 제가 좋아하는 비문학 과학 책입니다. 제목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격, 기질 등 어떤 물리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것들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에서는요, 유전자, 후성 유전자, 미생물, 여러분이 생애 주기에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트라우마 등이 나의 미각, 식욕, 선택, 지능뿐만 아니라 나 이외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일단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자 윌리엄 빌 설리번 주니어는 인디애나폴리스의 인디애나 의과대학의 교수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에서 2년 동안 일했던 경력도 있고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일하기 위해 다시 학계로 돌아온 재미있고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수십 편의 과학 논문과 학술지에 글을 발표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빌 설리번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유전자, 내 안에 있는 공생하고 있는 세균, 그리고 특이한 어떤 삶의 경험,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후성 유전학과 미생물군 유전체라는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이라는 건요, DNA의 염기 서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유전자가 발현되는 상황에서 메틸화나 에틸화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에틸화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좀 색깔이 더 진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메틸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DNA 유전자에 스크래치, 상처가 나서 띄엄띄엄 약해지는 거, 색깔이 옅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계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그러한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내 삶의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강화되고 약화되고 발현이 되고 되지 않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내 이후 자녀와 그 다음 손자, 손녀,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후선 유전학이 DNA 염기 서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성 유전학적 변형은 자기 자신은 물론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나의 선택, 나의 경험, 나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라는 물리적인 분자가 나의 경험과 생각과 환경이라는 비물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거, 신기하지 않나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 중에서 저는 사실은 지능과 관련된 파트가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목차가 다양한데요. 학생들이 가장 흥미있게 보는 부분은 예를 들면 나의 입맛과 만나다, 나의 식욕과 만나다, 여학생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요. 남학생들이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파트는 나의 짝과 만나다라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은 상대,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 우월한 DNA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집합체와 만나기 위해서 외모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취향이 저급하다라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우리가 번식과 유전자 전달이라는 생애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후성 유전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남성은 보다 젊은 여성을, 여성은 보다 안전적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남성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어떠한 외모에 어떠한 페로몬을 내뿜고 있는가에 따라서 서로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진다는 부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여기 실험 중에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 겨드랑이나 이렇게 몸에서 땀이 나잖아요. 이때
땀 속에서 무엇을 채취할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A, B, C, D 4명의 남성이 땀을 흘렸는데 어떤 여성이 4명의 겨드랑이에서 난 땀 냄새를 맡고 저는 C가 좋아요, A가 괜찮은데요 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 땀 냄새 속에서는 그 여성분이 갖고 있지 않은 면역 체계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면역 체계, 나와 다른 면역 체계가 내뿜는 땀 냄새에 여성은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진 남성과 결합해서 낳은 자식이 보다 풍부한 면역 체계의 기본 풀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정신과 만나다라는 파트가 재미있었습니다. 나의 정신과 만나다의 파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 IQ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자, 이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 잠깐 보면요.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서 그냥 기본 패턴, 한마디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 딱 저 사람은 A야, 저 사람은 B야 라고 어떤 편견과 틀을 딱 갖게 되면 우리의 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패턴의 모습을 보여줘도 딱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 하고 첫인상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 제가 또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역치상 자극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생각보다 잘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색깔을 많이 접한다거나 특정 광고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자기가 그 광고나 그 색깔, 그러한 정치적 이념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고체계, 그러한 생각의 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과 과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집단적으로 훈련시키고 집단적으로 변형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역치상 자극, 좀 무서운 설명 아닌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뇌는 또 그렇게까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역치상 자극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스스로 그러한 자극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과정,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 과정도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자, 여러분, 중고등학교 청소년 친구들과 살짝은 어려워요. 분자생물학과 후성유전학, 그 다음 미생물, 그리고 태아 프로그래밍 등의 조금 깊이 있는 과학이 나오지만 자아를 찾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보다 이성적이고 뇌과학적인 파트로 자기를 이해해보는 책 어떨까요?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추천드립니다.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려요.